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사연들을 들려주는 인생극 장사연 모음집 TV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사연들을 들어보시겠어요? 눈 오는 밤 집을 나선 사람. 창밖으로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다. 12월 중순,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거실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집안은 고요했다. 아니, 고요한 것처럼 보였다. 김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남편은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시어머니는 안방에 계셨다. 늘 그랬듯 하루의 끝은 조용했다. 조용하지만 무겁고 무겁지만 익숙한 그런 밤이었다. 설거지를 끝내고 손을 닦던 서연은 문득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 안방 쪽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 옷장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복도로 나오는 발소리. 어머니? 서연이 부엌을 나서자 시어머니 정명자가 외투를 걸친 채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얇은 카디건 위에 걸친 외투 하나.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슬리퍼만 신은 채였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지금 밖에 눈 내려요. 서연이 다급히 다가갔다. 명자는 현관문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멈춰섰다. 뒤돌아본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나가야겠어.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급한 일이면 제가. 아니야.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을 꺼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긴 내가 있어도 되는 집이 아니구나. 서연의 손이 멈췄다.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무게는 느껴졌다. 명자는 서연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어머니. 서연은 현관까지 쫓아갔지만 그 이상 나가지 못했다. 눈발이 거세게 날리는 밤. 명자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쫓아가야 할까? 붙잡아야 할까?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니, 떼지 못했다. 괜찮으실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서연은 천천히 문을 닫았다. 새벽 1시.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화면을 켜다가 끄기를 반복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남편을 깨워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직 걸을 수 있어. 방금 전까지 멀쩡히 걸어 나가셨잖아. 잠깐 바람 쐬러 가신 거야. 조금 있으면 돌아오실 거야. 내가 나서면 더 큰일이 날지도 몰라.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면서 서연은 시간을 보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시계 바늘은 계속 돌아갔다. 새벽 3시. 남편 민준이 목이 말라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있는 서연을 보고 그가 물었다. 왜 앉아? 응. 잠이 안 와서.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혼자 남겨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는 어머니를 찾으러 나가지 않을 거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이게 맞는 걸까? 이게 정상인 걸까?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새벽 5시. 서연은 결국 눈을 붙이지 못하고 아침을 맞았다. 눈은 그쳤지만 세상은 하얗게 덮여 있었다. 민준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면서 물었다. 어머니 깨워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아침 안 드시려나? 제가 나중에 깨워드릴게. 또 거짓말이었다. 민주는 의심 없이 집을 나섰다. 서연은 안방 앞에 섰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가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빈 방이었다. 당연했다. 어젯밤에 나가신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으셨으니까. 서연은 방 안을 둘러봤다. 정돈된 이불,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안경, 창가에 놓인 화분, 모든 게 평소와 같았다. 마치 잠시 자리를 비운 사람의 방처럼. 서연은 책상 위에서 작은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다. 미안해. 그게 전부였다. 명자의 글씨로 쓰인 짧은 두 글자. 서연은 그 메모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오후 2시.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정명자 씨 보호자이신가요? 네. 경찰서입니다. 어르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서둘러 오셔주세요. 서연의 손이 떨렸다. 다행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지금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으신데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나 주소를 여쭤봐도 대답을 못하세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서연은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떤 얼굴로 어머니를 마주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늘경찰서 민원실. 명자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경찰관이 건넨 종이컵에 따뜻한 차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이 들어서자 명자가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명자는 서연을 알아봤다.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얼굴은 기억했다. 어머니. 서연이 다가가려는 순간 명자가 몸을 움찔했다. 아주 작은 반응이었지만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경찰관이 설명했다. 어젯밤부터 동네 경로당 난방실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청소 오신 분이 발견하고 신고하셨어요. 다행히 난방이 켜져 있어서 큰 문제는 없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명자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집에 가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서연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경찰관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신분증하고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신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명자는 계속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아이는 나를 무서워했어요. 경찰관과 서연의 손이 동시에 멈췄다. 뭐라고 하셨어요? 경찰관이 다시 물었지만 명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대화는 없었다. 서연은 창밖을 보고 명자는 자신의 무릎을 내려다봤다. 어머니. 서연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왜 그러셨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나가신 거예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그녀는 이미 어젯밤의 일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어떤 감정만이 남아 있었다.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된다. 왜 그렇게 느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감정만은 또렷했다. 미안해. 명자가 작게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봤다. 명자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언제 이렇게 늙으셨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 보이셨을까? 서연은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미안한 건 나야. 어머니.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명자는 안방에서 깊이 잠들었지만 서연은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그 아이는 나를 무서워했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실이었다. 서연은 시어머니를 무서워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돌봐야 하는 사람을 무서워했다. 서연은 어릴 적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였다. 정확한 나이는 기억나지 않는다. 5살쯤이었을까, 6살쯤이었을까? 어느 날 엄마가 손을 잡고 친척집에 데려갔다. 그리고 잠깐만 다녀올게 하고 나갔다.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친척들은 서연을 보육원에 보냈다. 그곳에서 서연은 자랐다. 사랑받는 법도 사랑하는 법도 배우지 못한 채 25에 민준을 만났다. 민준은 따뜻한 사람이었다. 서연의 과거를 알고도 받아들여줬다. 결혼하자고 먼저 말했다. 우리 가족을 만들자. 내가 원하던 가족. 서연은 그 말이 좋았다. 가족. 자신만의 가족.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야 깨달았다. 가족을 만드는 것과 가족을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것을. 시어머니 명자는 좋은 사람이었다. 간섭하지 않았고 배려심이 깊었다. 서연의 과거도 알았지만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서연은 더 불편했다. 언젠가는 내가 저 사람을 돌봐야 하겠지. 나이가 들면 아프겠지. 몸이 불편해지겠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생각만 하면 숨이 막혔다. 자신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말인가. 그리고 6개월 전 명자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말했다. 아직 초기입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규칙적인 생활, 인지 활동을 병행하시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의 관심과 보살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명자를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다. 대화를 피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명자가 무언가 물어보면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피했다. 서연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자신이 비겁하다는 것을,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나는 엄마를 버린 엄마의 딸이야. 나도 결국 누군가를 버리게 될 거야. 그 두려움이 서연을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명자와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다. 민주는 벌써 출근한 뒤였다. 어제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명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 없으시면 됐어요.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짧은 대화. 그 이상은 이어지지 않았다. 명자는 서연의 얼굴을 몇 번 쳐다봤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다. 식사를 마치고 서연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다. 아니, 보는 척했다. 실제로는 화면이 아니라 서연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다. 이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어. 명자는 느꼈다. 기억은 흐려졌지만 사람을 읽는 감각은 남아 있었다. 서연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 내가 짐이 됐구나. 그 생각이 들자 명자의 가슴이 아팠다. 일주일이 지났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평소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명자는 집에 있었고 서연은 일상을 유지했다. 민주는 여전히 바빴다. 하지만 명자는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기억이 점점 더 흐릿해졌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어제 누구와 통화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것들은 더 선명해졌다. 서연의 표정, 서연의 한숨, 서연이 자신을 볼 때의 눈빛. 이 아이는 나를 무서워하고 있어. 명자는 알았다. 서연이 자신에게 느끼는 것이 사랑이나 존경이 아니라 두려움과 부담이라는 것을.
어느 날 오후 명자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서연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사라지면 이 아이가 편해질까? 그 생각이 한번 떠오르자 떨쳐낼 수가 없었다. 명자는 서랍을 뒤져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지인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요양원 상담사의 번호도 있었다. 명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예전에 상담받았던 사람인데요. 2주 후 명자는 요양원 입소를 결정했다. 민준과 서연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상담사와 모든 것을 혼자 진행했다. 물론 쉽지 않았다. 기억이 흐릿해서 서류 작성도 어려웠고 절차도 복잡했다. 하지만 명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야. 입소 날짜는 12월 말로 잡혔다. 크리스마스 직전이었다. 명자는 그날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말하면 말릴 것이고 말리면 자신도 흔들릴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민준이 물었다. 어머니, 요즘 컨디션 어떠세요? 응, 괜찮아.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그럼, 다행이네요. 서연아, 어머니 약 챙겨드리느라 힘들지? 서연은 잠깐 멈칫했다가 대답했다. 아니, 괜찮아. 명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민주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고 서연은 무표정했다. 이 아이는 웃지 않아. 명자는 그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서연이 자신 앞에서 웃는 모습을 본 지 얼마나 됐을까. 내가 이 집의 웃음을 빼앗은 거야. 식사를 마치고 명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저 들어가 있을게. 네, 어머니. 편히 쉬세요. 민준이 대답했고 서연은 고개만 끄덕였다. 명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작은 달력을 펼쳤다. 12월 23일. 입소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조금만 더 버티자. 12월 22일. 명자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사진첩 하나. 사진첩에는 남편과 찍은 사진, 민준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서연과 찍은 사진은 한 장뿐이었다. 결혼식 날 찍은 단체 사진. 명자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이 아이도 웃고 있네. 사진 속 서연은 웃고 있었다. 활짝 웃는 건 아니었지만 조심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언제부터 웃지 않게 된 걸까? 명자는 사진첩을 가방에 넣었다. 그때 방문이 열렸다. 서연이 들어왔다. 어머니, 저녁 뭐 하세요? 서연은 명자가 가방을 싸고 있는 모습을 봤다. 가방을 왜 싸고 계세요? 명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내일 나가려고. 어디요? 요양원.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 요양원 들어가기로 했어. 언제요? 누구랑 상의하셨어요? 혼자 결정했어.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명자는 그 떨림을 읽었다. 화가 아니라 당혹감, 죄책감, 말하면 말릴 것 같아서. 당연히 말려야죠. 어머니가 왜 요양원에 가세요? 나 때문에 내가 힘들잖아. 서연이 할 말을 잃었다. 명자는 계속 말했다. 나도 알아. 내가 점점 더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너를 힘들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긴. 내 얼굴에 다 써 있어.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반박할 수가 없었다. 명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다. 서연아. 처음으로 명자가 서연의 이름을 불렀다. 보통은 며느리 또는 애기 엄마라고 불렀는데
나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지. 죄송해요. 사과할 일 아니야. 사람은 원래 그런 거야. 준비 안 됐는데 갑자기 떠맡으면 힘든 거지. 명자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갈게. 그게 서로한테 좋아. 서연은 고개를 들어 명자를 봤다. 명자는 웃고 있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싫어요. 서연이 말했다. 뭐? 가시면 안 돼요. 왜? 모르겠어요. 그냥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번엔 제가 책임질게요. 넌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도망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노력할게요. 명자는 한참 서연을 바라봤다. 이건 내 몫이 아니야. 몫이 뭐예요? 어머니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 다 짊어지고 가는 건 아니야. 그럼 뭐예요? 가족이 힘들 때 외면하는 게 맞아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연이 계속 말했다. 저도 버려진 적 있어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그러니까 제발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지 마세요. 명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넌 착한 아이구나. 아니에요. 저는 착하지 않아요.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도망치기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도 어머니, 오전 1030일 곁에 있고 싶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명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조금 더 있어 볼까? 서연은 명자를 껴안았다. 처음으로 먼저 안았다. 명자도 서연을 안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이 퇴근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민준이 서연에게 물었다. 서연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다. 응, 큰일 날 뻔했어. 뭔데? 어머니가 요양원 가시려고 했어. 뭐? 서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민준에게 이야기했다. 민준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어머니가 혼자 그런 결정을 하셨다고? 응. 왜? 우리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민준은 할 말을 잃었다. 내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아니, 돌보려고 하지 않았어. 서연아, 미안해. 나 때문에 어머니가 그런 생각까지 하셨어. 민주는 서연을 안았다.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나도 어머니한테 소홀했어. 바쁘다는 핑계로 다 너한테 맡기고.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위로했다. 이제부터 우리 셋이서 잘해보자. 민준이 말했다. 응, 그래야지. 새해가 밝았다. 명자는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 남았다. 서연과 민주는 명자를 더 세심하게 돌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명자의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고 때로는 민준의 이름도 잊어버렸다. 2월 어느 날 명자는 식사 중에 갑자기 물었다. 여기가 어디지? 집이에요, 어머니. 서연이 대답했다. 집? 네. 우리 집이요. 명자는 주위를 둘러봤다. 낯선 표정이었다. 나는 왜 여기 있어? 어머니가 저희랑 같이 사시잖아요. 그래. 명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리고 서연을 봤다. 넌 누구야?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며느리예요. 며느리? 네. 명자는 한참 서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그 이상의 반응은 없었다. 3월. 명자는 서연의 이름을 잊었다. 민준의 이름도 잊었다. 자신이 어디에 사는지도 잊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연의 얼굴만은 기억했다.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알았다. 어느 날 서연이 명자에게 물었다. 어머니,
저 아세요? 명자는 서연을 한참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이름은 모르겠는데 넌 좋은 사람이야. 왜요? 손이 따뜻해. 서연은 명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명자는 그 손을 꼭 쥐었다. 따뜻한 손을 가진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 좋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야. 넌 좋은 사람이야. 명자는 서연의 손을 쓰다듬었다. 나한테 잘해주잖아. 못해드렸어요. 피하기 바빴어요. 그래도 지금은 여기 있잖아. 내 손을 잡아주잖아. 서연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명자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울지 마. 괜찮아. 네. 넌 잘하고 있어. 그 말을 듣고 서연은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5월. 명자는 이제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민준을 보고 남편이라고 생각했고 서연을 보고 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것을 슬퍼하지 않았다. 기억은 사라져도 감정은 남는다. 명자는 여전히 서연의 손을 잡으면 웃었다. 서연이 밥을 떠먹여주면 고마워했다. 이름은 몰라도 관계는 몰라도 사람은 기억했다. 어느 날 서연이 명자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오래된 드라마가 재방송되고 있었다. 명자가 갑자기 말했다. 나 예전에 누군가를 떠나보낸 적이 있어. 누구요? 누군지는 기억 안 나. 그런데 그게 옳은 일이었을까? 서연은 명자를 봤다. 명자는 TV를 보고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다.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원했다면 옳은 일이었을 수도 있고 그냥 슬픈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 네. 사람 일은 옳고 그름으로만 나눌 수 없는 것 같아요. 명자가 서연을 봤다. 넌 똑똑하구나. 서연이 웃었다.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서요. 그래도 좋은 말이야. 명자도 웃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TV를 봤다. 1년이 지났다. 명자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제는 혼자서 식사하는 것도 화장실에 가는 것도 어려웠다. 민준과 서연은 상해 끝에 명자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다. 이번에는 명자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선택한 것이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서연이 물었다. 어머니가 더 좋은 케어를 받으실 수 있어.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그래도 어머니도 원하셨을 거야. 우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을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12월. 명자는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다. 깨끗하고 따뜻한 시설이었다. 간호사들도 친절했다. 서연은 매주 토요일마다 명자를 찾아갔다. 민준도 한 달에 두세 번은 함께 갔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은 명자의 방에 앉아 있었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 서연이 불렀다. 명자가 고개를 돌렸다. 서연을 보고 웃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넌 누구야? 가족이에요. 가족? 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반갑네. 서연은 명자의 손을 잡았다. 명자는 그 손을 꼭 쥐었다. 손이 따뜻하네. 네. 좋은 사람이구나.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눈은 계속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춥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말했다. 나 오늘 깨달은 게 있어. 뭔데? 기억은 사라져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남는다는 거. 무슨 뜻이야?
어머니는 나를 기억 못 하시지만 내가 손을 잡으면 항상 웃으세요. 내가 누군지 몰라도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사랑인 것 같아.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서연은 창밖을 봤다. 눈이 그쳤다. 하늘에는 별이 보였다. 나도 이제 알 것 같아. 가족이 뭔지. 뭔데?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거.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맞아.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이듬해 봄. 서연은 여전히 매주 토요일마다 명자를 찾아갔다. 명자는 이제 서연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죠? 응, 좋네. 산책 나가실래요? 그래. 서연은 명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요양원 정원으로 나갔다. 벚꽃이 피어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다. 예쁘다. 명자가 말했다. 네, 정말 예쁘네요. 서연도 동의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벚꽃을 봤다. 이름도 관계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끝. 에필로그. 그로부터 3년 후. 명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서연과 민준이 곁에 있었다. 장례식은 조그만하게 치러졌다.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았지만 온 사람들은 진심으로 슬퍼했다. 장례를 마치고 서연은 명자의 방을 정리하며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서연과 찍은 사진이 한 장 있었다. 결혼식 날 찍은 단체 사진. 사진 뒷면에는 명자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연이에게, 넌 좋은 사람이야. 그걸 잊지 마. 서연은 그 글을 보고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알아요. 사람은 기억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라는 걸. 고마웠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